걱정되는 건 올해 재수생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냥 보통 재수생이 많은 애가 시험 문제가 어려워. 이게 그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작년에 하도 많아가지고 올해는 좀 빠질까 했더니 얘네가 이제 마지막 재수 검사는 이제 마지막 학년이라 까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대충 이제 뭐 보고 하냐면 그 여름방학 되면 반수하는 애들 등록하잖아 학원에. 그럼 등록하는 애들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나오거든. 반수하는 애들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또. 그래서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어. 근데 니네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생각보다 작년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은 해. 그러나 이게 애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쉽긴 쉬운데 그렇다고 막 진짜 내가 잘 풀 수 있을 만큼 쉬워지진 않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실은 이제 작년 걸 준 거고. 올해 것도 이제 풀 거거든? 올해 것도 이제 다음 주에 풀 거니까 한번 비교해 봐봐. 난이도 차이가. 그러니까 작년 게 난이도가 언제부터가 제대로 되는 난이도가 나오냐면 이제 6월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6월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대성도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만들잖아. 그러면 2달 걸려. 그러면 이제 6월 거 보고 6월에 맞춰서 이제 9월 거 만들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 평가원 내는 거 보고 만드니까.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시험지는 언제냐면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언제 나오냐면 10월 말에 다다다닥 나와. 언제 나오냐면 10월 20일쯤 니네가 11월에 시험 보잖아. 그럼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 사이에 모든 파이널 문제들이 다다다닥 나와. 그게 뭐냐면 6월에 봐? 6월에 쉬웠어? 9월에 어려워?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영어가. 그러면 그거 2개 봐가지고, 대충 이 정도 나오겠다 싶은 것들이 10월 15일 이후에 다다다닥 나와. 진짜 사활을 걸고 만들어, 선생님들이. 11월에 적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이것저것 나오면 계속 풀릴 거야. 이제 그러니까 10월 한 달은 계속 와서 모의고사 푼다고 생각하면 돼. 막 2개 풀 때도 있고, 일주일에 2개 풀 때도 있고, 3개 풀 때도 있고, 나오는 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8월 한 달 이제 마무리하면 9월, 10월 요 2달은 미친 듯이 풀세트로 푼다 생각하면 돼. 풀세트로. 그래서 풀세트를 40분에 푼다고 생각하면서 40분에 풀세트를 푼다고 생각하고 그럼 거의 점수 나오면 얼추 1등급까지는 그냥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점수가 내가 지금 90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2등급 나올 거고 80점에서 85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3등급 될 수 있어. 내가 95점 이상 나와요. 그러면 1등급 나올 수 있어. 근데 내가 90점에서 95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2개 틀리면 3점 틀리면 2개 틀리면 2등급이야. 그게 내가 지금 1등급 나왔다고 해서 1등급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 6점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대충 얼추 맞아. 그러니까 내 점수에서 6점 떨어진다. 생각하면, 왜냐면 가서 떨리고 어쩌고 해서,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마무리야. 이제 끝이야. 모든 유형은 이게 끝일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모의고사로 들어갈 거니까. 내가 지금 하나도 수능으로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아니야. 무리하지 말자. 자,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 자, 함의출원이랑, 또 앉아서 해야겠네. 이 자식들이, 왜 안 오고 그래. 자, 함의출원이 뭐냐면 비유적 표현 쓰라는 거잖아. 그지? 자, 비유적 표현을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건 비유적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선생님 딱 읽어봤는데, 와, 이거 어려워. 그러면 해석도 하지 마. 해석도 하지 마. 그냥 아예 그거를 빈칸이라고 생각을 해. 대충 읽었는데, 대충 무슨 얘기일 것 같아. 감이 와. 그러면 선지 읽어보면서 감 잡아서 풀고, 읽어봤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아예 딱 봐도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냥 거기를 비해라. 빈칸이라 생각. 함축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머리에 그게 꽂히는 순간 자꾸 그거에 관한 뭔가 얘기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 어려워. 꼬여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빈칸 읽어봤는데 어려워? 그러면 제껴. 그냥 보지도 마. 해석도 하지 마. 그리고 그냥 선지 내려가서 1, 2, 3, 4, 5번 해석하고 올라가서 주제문을 찾으면 돼. 주제문과 가장 소재랑 뜻이 비슷한 거 찾으면 돼. 너 춥지 거기. 괜찮아? 추운 말에. 자, 그렇게 찾으면 돼. 그리고 이제 다만 조심할 거 뭐냐면 요즘도 원래 빈칸 앞에 부정어구가 들어가서 주제문 반대를 찾았거든? 근데 요즘은
하나 또 요즘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주제문을 찾았어. 근데 답이 주제문 반대일 때가 있어. 주제문 반대. 요게 요즘 가끔 나오네. 이게 이제 빈칸에서 쓰는 건데 그래서 주제문 반대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그치. 이렇게 내주기도 해. 조심해야 돼.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함축이면은 요즘 그다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모르지 또 6월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치?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요거랑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제 제목이잖아. 네, 주제 제목 풀 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애들이. 아, 제목을 어려워요. 요즘 봐봐. 아마 쭉 보다가 이렇게 쭉 보다가 3점짜리 아마 제목에 꽂혀 있을 거야. 그러면 뭐 주제 제목 여러분이 모르진 않잖아. 그치? 다 푼단 말이야. 제목은 반드시 꼭 하나만 더 해. 뭘 하나 더 하냐면 앞쪽에서 답을 찾았어?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한 두 문장 그냥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읽으면 괜찮고 근데 끝까지 안 읽었어. 앞쪽에서 답이 나왔어? 그럼 선지색한 다음에 마지막 문장 선지 읽고 나서 제발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읽어줘. 딱 한 번만. 그래서 내가 찍은 거랑 내가 답 체크한 거랑 마지막 문장의 소재가 같은가? 이게 같은 얘기 하는 건가? 그거는 꼭 찾아줘. 이게 비슷한 게 요즘 왜 그러잖아. 어, 본문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어디를 읽어? 밑에 선지 읽어봤더니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제목에.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문장 반드시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 주제말을 우리말로 노트 테이킹한다, 선자 매칭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낙 이제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선생님 저 주제문 제목 맨날 틀려요라는 사람들은 주제문 해놓은 다음에 우리말로 살짝 키워드 몇 개 밑에다가 여기 1, 2, 3, 4, 5번 있잖아. 1, 2, 3, 4, 선지가 있으면 그 여기 위에든지 밑에든지 우리말로 살짝 이거 주제는 이런 거야. 우리말로 써놔. 우리말로. 그 다음에 맞춰봐. 3점짜리는. 근데 니네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한데 왜냐면 얘네는 조금 넘어갈 텐데 제목을 굳이 많이 틀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지. 제목을 많이 틀리는 학생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잡으면 항상 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단톡방에 올려달라고 자꾸 그래서 올려줄게. 뭐, 이거 다 아는 거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올려달라는 학생이 있어서 올려줄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 했던 거라, 근데 자꾸 까먹는다고 막 올려달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올려놔 드릴게요. 그래서 연결사, 그치? 그 다음에 뭐야? 양보, 신지식, 그 다음에 권위.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 그치? 이제 닦고 말지, 그치? 이거 올려줄게. 지금 8달 때는 8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올려줄게. 자, 이렇게 잡아놓고 갑시다. 오늘 문제. 여러분들이야, 뭐. 아빠 애들이. 자, 그래서 오늘 함축의미 수론 읽고, 그 다음에 2개 읽고, 주제, 제목까지 있겠지? 그치, 6개. 2개 갈게, 얘들아. 시간 남으면 과제, 그치? 평가원 기출형 조금 더 풀고, 없으면 6개로. 아마 6개 풀기. 자, 가자. 2개. 5분? 5분? 3분? 갑시다. 음, 음. 오늘은 숙제 검사를 다 못하겠네요. 이란 안타까운 일이. 음, 음. 정식 걸 먼저.
주제문 밑을 그어 그냥 가지 말고. 두 개 풀어, 두 개. 천천히 풀. 천천히 풀면서 주제를 찾아, 주제. 시간은 상관없어. 상관없고. 아, 이건 답이 안 붙어 있지 않나? 응? 아, 자. 다 붙어 있냐, 뒤에? 응. 야, 이게 안 붙어 있구나. 많다거든. 이게 또 많이 어렵진 않았던. 요즘은 홈쇼구미가 막 되게 많이, 처음에 막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얼추 푸는 방법을 알아서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진 않았어. 그게 다 맞았지? 얘 풀었던 거냐, 안 풀었던 거냐? 아, 그래? 그럼 아닌 것 같다. 기억이 안 나요 해서 안 풀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치? 풀었을걸? 그치? 내가 니들한테 먼저 풀렸던 것 같기도 해. 음. 근데 하다 보면 계속 주제가 반복이 되잖아. 평가원 애들이. 평가원의 내용들이 주제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건, 자, 얼추 됐나? 뚜뚜루. 짠, 짠. 됐어? 자, 다른 사람 살짝 매겨봐.
넌 놀지 말고 모르나 뚜두두두 밑줄 거나 막 아싸 2개 풀었어 이러지 말고 드드드드. 2번? 아니 첫 번째 게 조금 어려웠던가? 아니다. 둘 다 비슷했던 것 같다. 오답이. 음, 음. 주제문 찾아.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주제문을 찾는다 생각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 책은 마지막 권이니까 시간 없이 천천히 집중해서 풀 수 있게 해줄게. 계속 잔소리 하지만 얘들아 7권, 8권은 절대 버리면 안 돼. 물론 앞에서부터 1권부터 6권이 다 좀 너무 좋지만 7, 8권은 완전 수능이 알지? 버리지 말고 또 잘 뒀다가 다시 한번 보면서 체크하고 틀린 거 체크하고 소재 체크하고 절대 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수능 묶어놓은 겁니다. 주제문을 체크합시다. 주제문. 자, 쓱 한번 가보자. 쓱, 쓱. 자, 첫 번째 거, 2024년에 봤던, 2024학년도, 그러니까 2023년에 봤겠지, 그지? 자, 평권 문제고, 요때는 아마 오답률이, 얘는 50%가 맞았어. 요때가 쉬웠던 애인가? 그치, 그랬던 것 같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애들이 많았을 때 되게 시험 문제가 어렵다가 점점 쉬워졌다가 갑자기 애들 많아진다니까 갑자기 픽 어려워졌다가 엉망진창이야 아주 그냥. 근데 얘는 12이고 50% 가까이가 맞아서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고 얘는 좀 쉽게 풀었던 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보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문장 단위로 읽으라는데 자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읽었어 얘들아? 자, it's like transform이 너 자신을 바꿔서 transform이 나오거나 잠깐만 자, transform이 나오거나 아니면 shift가 나오거나 그치? 또 아니면 턴이 나오거나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A into B야.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되게 쉬워 보이지만 A라는 그 목적어가 엄청 길 때가 많거든. A를 수식해서. 그러면 인트 앞에서 끊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A를 바꿔서 그치? 결과적으로 B가 되다. 인트가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를 바꿔서 B가 되게 하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바꿔서 넌 스틱 플라잉 펜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넌 스틱 플라잉 펜 이렇게 따면 머릿속에 확 뭐가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냥 냅둬, 그냥 이런 거. 넌 스틱 플라잉 펜이 뭐지? 이걸 막 고민할 필요가 없던 거지. 자,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읽으냐면, 선지를 읽으면 되지. 자, never been confronted with. 절대 직면하지, 마주치지 않아요. 스트레스 되는 경험에 절대 마주치지 않아.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을 이 사람은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브로드가 넓히다야. broadening. one's perspective. 사람의 뭐를? 관점을 넓혀요. 아니요. 뒤까지 안 읽어도 되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의 관점을 넓히더라. 이런 얘기니까. 얼핏 보면 1번하고 2번하고 그치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arely confine이 제한하다 국한하다 거기만 하다 이런 뜻이야 너의 관심을 경험에 긍정적인 측면에만 주진 않아 이건 답을 안 썼을 거야 왜 1, 2번이 벌써 스트레스가 있지 그럼 3번은 제끼는 거야 무조건 소재가 없잖아 4번은 having a larger view of experience beyond the stress aspect 자, 이제 애들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 2번이.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지점이긴 해, 평가원에서. 자, 옛날에는 사실 그 내가 지금 욕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이 영어 시험 문제 어렵다고 막 찡찡거려가지고 외국 애들 풀려보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지문 자체가 되게 봐봐. 옛날 거 우리 21년 거만 옛날 거 풀어봤잖아. 지문이 되게 어려운데 답 찾기는 쉽다고. 왜냐면 지문이 어려우니까 얘는 이렇게 풀었잖아. 봐봐. 2번하고 4번하고 비슷하지 내용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점을 넓혀라 이거고 얘는 어? 경험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가지라는데 이거는 근데 스트레스의 측면을 넘어가 애들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맨날 했던 게 뭐야?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 이건 답이 아니야.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왜냐면 정답이 딱 꽂혀. 그 다음에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딱 꽂히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거꾸로야. 왜? 공부이 쉬웠다니까? 여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옛날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식으로 두 개. 그래서 첫해에 재수생들이 의외로 많이 떨어졌던 해가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가 이게 그것도 같고 그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니네들 지금도 그러지. 그래서 그래 이게.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take into account야. A를 고려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자, 스트레스를 뭐라고 생각한다? 넓은 관점을 발달시키는 소스. 뭐라고 생각한다? 자, 원인 출처라고 생각한다. 봐봐. 그러면 2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 애들이 나한테 했던 거야. 선생님 수능 끝나고 났더니 선지가 다 비슷비슷해요. 이랬어. 이게 이거야.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요때부터 시작해서 2003, 4, 5 계속 이렇게 이어서 내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선지가 이렇게 비슷비슷할 때는 뭐 해야 돼? 본문 정확하게 주제문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 그래서 애들 생각보다 그래서 많이 틀려 애들이. 근데 사실상 뭐는 쉬워. 본문은 되게 쉬워. 본문 해석이 어렵지 않을걸? 자, 선생님 주제문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봐봐. 자, play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자체가 뭐야? 주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문장에서 일단 살짝 뭘 잡아줬어야 돼? 주제를 잡아줬어야 돼. 자, 네가 너의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건 뭐야? 방법이잖아. 방법이. 네가 주의 집중하는 방법. 그 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치?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해? 어디에? 또 뒤에 how가 나왔지? 네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그치? 요렇게 가는 거야. 사실은 첫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크리티컬 룰이네?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하던데, 그지? 그렇잖아. 그러면 네가 주의 집중하는 방법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영향을 끼치고 끝났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 그대로 가서 답을 찾아보자.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히. 선생님 저는 저게 답인 것 같았어요. 넌스틱 플라잉 팬이 뭔지 몰라요.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주의 집중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야? 너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게 달라지니 주의 집중하는 방법을 뭐 바꿔라 뭐 이딴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자, 요렇게 해놓고 그럼 답이 있나? 주의 집중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그러면 주의 집중하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 뭐야? 너의 방법.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이잖아. 사실 그건 경험이거든. 방법은 경험이야. 이런 키워드를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좋아. 그러면 그러면 내 방법을 바꾸면 스트레스를 뭐 할 거야? 안 겪겠구나.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방법을 바꾸면 스트레스를 안 겪어요? 그러고 보면 방법을 바꾸면 스트레스를 안 겪고 뭐가 있지? 이거 생각하는 게. 됐어? 요거가 좀 너무 힘들었어. 이게 많이 안 풀면 이렇게 돼. 네, 조금 더 볼까?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볼까?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 야, 네 방법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나오겠지. 첫 번째가 자, 네가 집중하는데 scattered 이제 그럼 예시가 나오는 거야. 첫 문장에 이렇게 주제가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예시가 들어가야지. 내가 주제문을 던져놨어. 그럼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그치?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명했어. 야, 네가 집중하지 않고 막 흐트러트리는 집중을 하면 너의 능력에 해를 끼친다니까. 그치? 근데 어떤 능력이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능력에 해를 끼쳐. 왜 이것까지 안 읽어도 돼? 그치? 그러니까 일단 네가 뭐 해야 돼? 주제문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는 거니까 두 번째 문장이 자, 야, 네가 집중해야 되는데 막 산만해. 그러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이거잖아.
그러면 외요를 쭉 읽을 필요는 우리는 없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읽어내라. 자, 그럼 세 번째.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아, 네가 뭐 하면? 아, 그러니까 주의 집중의 스포트라이트, 초점이 뭐 하면? 넓어졌을 때, 그때 너는 쉽게 뭐 할 수 있다고? 스트레스를 let go of 뭐 할 수 있어? 버릴 수 있어. 스트레스 해결을 하는 방법이 나왔네. 그럼 봐봐. 얘랑 반대. 아이고, 앉아서 수업을 했다. 이게 안 보여, 봐봐. 얘는 흐트러뜨리는 거고, 얘는 집중하는 거지. 근데 뭐야? 어텐션이 흐트러뜨리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해를 끼친다. 집중하면 쉽게 할 수 있다면 얘랑 반대지. 아, 그러니까 맞네. 네가 집중하면 스트레스도 해결이 돼 이거지. 끝. 집중하면 스트레스도 해결이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해결. 집중하면 뭐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도 없어져 이거는. 운동에 집중하건 공부에 집중하건 뭐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도 없어져. 아, 쌤, 전 여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또 봐. 자, 벌써 나왔어. 한 번의 근거가 나왔어. 그럼 또 봐. 자, you can put 너를 in many, 그래서 in perspective, many more aspect of any situation. 요즘 평가원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 문장 중에 목적어를 뒤로 빼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런 거 보면 자, you can put이잖아. 그치? 누구를? 목적어를 in, 넣어요. 관점에다가. 그지? 근데 갑자기 many가 튀어나왔어요, 쌤. 그러니까 얘를 many more perspective of any situation. 그지? 얘를 어디 갖다 집어넣어? 목적어자를 갖다 넣어야지. 됐어? 어디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목적어를 뒤로 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해석하면서 그냥 끊어. 있잖아, 우리. 동사에서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고, 그지? 그러면 in perspective, many more perspective, any situation 그냥 끊어서 해석해. 자, 너는 그치? 관점에다가 뭘 넣어? 많은 어떤 상황의 여러 측면을 관점에다 놓아요. 여러 측면을 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자, not get locked into 갇히지 마. 어디에? 한 측면에 갇히지 마. 그 하나의 측면이 너를 자, tie down to 어디까지? 비상적이고 걱정을 유발하는 그치 어떤 수준까지 너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기에 갇히지 마 이런 얘기잖아.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야? 한 번 더 하면 이거지. 어떤 상황에 그치? 너무 많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많다는 건 자 봐봐. 이것도 모르더라. 얘는 지금 선생님 지금 그지? 요 문장이지. 어디 갔어? 문장? 얘는 주제문이야, 주제문 반대야? 어떤 한 상황이 있어? 한 상황이 있어? 한 상황에 되게 여러 측면을 put A 생각하지 마. 너의 관점에 놓지 마. 관점에 넣어. 그걸 생각해. 어떤 하나의 상황에 여러 측면을 다 생각하는 거야. 그지?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상황이 있으면 뭐 하라고? 너의 집중할 수 있는 뭐에? 스포트라이트. 하나의 측면만 생각해야지. 여러 개를 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된다고? 너무 많은 측면을, 그치? 어떤 상황에 여러 많은 측면을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 피상적인 거, 겉대적인 것만. 그리고 분노를 자꾸 유발하는 그 측면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제문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딱 한 문장을 자꾸 만드는 연습들을 해야 돼. 야, 너는 정말 집중해서 스포트라이트에서 그 하나만, 그치? 자, 하나만 좀 집중해서 봤을 때 그래야 네가 뭐 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좀 더 뭐 할 수 있게
쉽게 그치 해소할 수 있어. 너의 그 초점이 넓어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어디로 가? 자, 가보자. 답 찾아봐. 이제 어디로 갔냐면 봐봐. 자, 원 앵자이티 프로보킹 디테일 뭐가? 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디테일이 덜 중에 여기 나왔다 쌤. 여기 봐봐. 써? 짠짠. 이게 뭐라고? 왜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주제문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비교급 된 A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 자, 노우가 들어갔지. 그럼 어디가 주제라고? 뒤에가 주제랬지. 그치? 자, 그러면 A보다 더 뭐 한 것은 없다.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결국 큰 그림을 그려라. 이거네. 그치?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주제문 밑줄 근 거랑 맞는지 같이 확인해보자. 6이랑 어디 갔지? 자, 6이랑 확인해봐. 너의 초점을 점점 넓히면 너는 뭐 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쉽게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들어지. 요렇게 가는 거지. 이거 같은 말이지. 됐어? 이렇게 같은 말이지. 됐어? 주제 보여? 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이렇게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 나왔잖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바꿔라. 그럼 어떻게 돼? 막 되게, 그치. 자세한 것보다는 넓게 봐라.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자, 넓게 봐라. 그러면, 쌤. 자, 이제 봐봐. 그럼 답이 몇 번이 나와? 넓게 봐라 했지. 진짜 애들 막 미쳐버리는 문제가 중에 이게 하나 있어. 넓게 보라며. 그치? 그럼 넓게 보는 거니까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 아니야? 그치? 이렇게 썼단 말이야. 니네 몇 번 썼어? 2번 안 썼어? 안 썼? 오, 잘하네. 수로 2번 안 썼어? 오, 작년에도 풀어보기 다 2번 썼던데. 애들 다 2번 썼는데. 원래 너 2번 쓰지 않았냐? 그랬던 것 같은데. 연준아? 몇 번 썼어, 이거? 오, 잘하네. 2번은. 다 2번 쓰던데, 애들. 그래서 쌤 관점을 넓혀라 아니에요? 그치? 관점을 넓혔는데 관점을 넓히는 게 넓게 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헷갈렸던 거야. 넓게 보라는 게 여기도 있어. 자, 여기도 있어. 두 개인데요. 근데 그 뒤를 안 봐서 그렇다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는 거였어? 아니지. 스트레스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꽂히는 부분은 어디였어? 여기지. 스트레스의 여러 측면을 넓어서 넓게 봐 이거지. 스트레스의 여기는 똑같다니까. 요거는 틀리지 않았어. 저 뒤가 문제였지.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간 거야. 목소리가 안 나와. 됐어? 자, 됐고요. 가자. 뒤에 거는 60% 전체 8위. 60%의 오답률 얘가 몇 번 썼어 얘들아? 3번이 답이었고 1번이 15%, 2번이 22%가 나왔네. 자, 가보자. 야, 나 목소리가 안 나와 지금. 미친가 봐. 자, 가자. 자, 얘들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 자, 선생님 길어요. 한 문장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난 그냥 여기서 끊어서 읽었어. 자, while, who, 도주, who have relied on open the theory and scholarship. 그러니까 뭔가 이론과 어떤 scholarship, 그치?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 분명히 헌팅은 그림자를 훔쳐서, 그치? 서브스인데 어떤 물질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훔친대. 뭔 얘기인지 모른다고. 모른다니까. 야, 읽지 마.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마. 옛날에는 초창기에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라고 했거든? 근데 요즘 그런 문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옛날식으로 풀면 안 돼. 요즘에는 그냥 버려. 읽지 마. 읽지 말고 빈칸이다 생각을 해. 그럼 우리 누구만 찾으면 돼? 차라리 여기가 더 중요해. 주체. 내가 누구의 입장에 누구의 관점. 빈칸 불듯이. 무슨 관점에서 봐야 돼? 너무 이론에 의존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렇더라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이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어떻지?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자, 1번. 자, 이론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abstract knowledge니까 뭐야? 추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emphasized by architectural tradition 이렇게 들어가 있네.
자, 그러니까 뭐야? 어떤 architecture 뭐야? 뭐지? 건축적인 전통의 강조가 되는 추상적인 지식을 강조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는 빈칸 볼 때는 지난번에 했지만 이론 강조하는 사람. 난 이렇게 써놔. 이거는 왜냐면 내 관점을 잊어버릴까 봐. 풀면 이게 읽다가 보면 까먹잖아. 잠깐 써놔. 뭐에 대해서 읽어야 되나? 디스카운팅 무시하는 거지. 자, 누구를? 그치 학과 주제 이런 거를 자 어떤 건축학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주제 학과 뭔지 모르겠어. 여기서는 뭐든지 되니까 그거를 무시하더라.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거네. 이런 것만 체크해 나는. 자, first the idea, the architecture 뭐를 얘들아? 건축에 대한 뭐를 이상 이런 것들을 추구해라. 뭐 없이 실제적인 기술 없이 건축의 이상을 추구해? 이거는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실제적인 기술이 있어야지. 됐어?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답이지, 보이지. 그치? 왜냐면 이걸 때문에, 밑줄 긋은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관점이 뭐였어? 이론만 강조하는 사람? 그럼 이론만 강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 얘들아? 여기만 이렇게 써놓으면, 이론만 강조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 실제적인 기술이 없어요. 그냥 튀지. 이게 관점이 뭔지를 보면 쉽게 가. 관점이 뭔지. 그렇다고 여기만 읽고 올 수는 없으니까. 4번. 자, 건축의 매트리얼, 재료적인 측면을 우선시 여긴다? 이론을 강조하면 재료를 우선시 여긴다고? 이건 아닐 것 같아. 자, 역사적인 얘들아? 선구자. 앞에 있던 사람, 프리시던트.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 앞선 이런 얘기야. 역사적으로 앞선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현재의 스탠다드, 기준에 관계없이 따르더라. 아니지. 이론을 강조하면 현재 기준도 고려하지 않을까? 모르겠어, 이거는. 냅둬, 그냥 이렇게. 이론을 강조하면 뭐냐? 그래도 대충은 뭐가 제일 맞아? 이론을 강조하면 실제적인 기술이 없어요. 가 제일 맞잖아. 요 정도는 예측하면 좀 쉽지. 자, 그리고 올라가서 잽싸게 주제문을 찾아봤지. 어디에 주제문가 있었냐? 쭉 읽어보자. The position of architect. 건축가의 지위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네. 로마 시대. 자, as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the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왜? 여기 나왔네. 건축이라는 게 특히 중요한 정치적인 뭐가 있어서 스테이트먼트, 정치적인 성명서, 정치적인 말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래. 건축이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이 나왔네. 그치? 쌤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예시겠지. 그치?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일단 건축에 관한 얘기고 앞에는 뭐냐면 건축이 정치적인 성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뭐가 건축하기 되게 중요했어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시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거는 잽싸게 빨랑빨랑해. 자, 클래스 분류했어요. 누구랑? 건축가랑 피지션 물리학자랑 선생님이랑 그치 뭐 있어? 분리를 했고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So great profession as this. 이 사람은 되게 위대한 전문가야. 프로페션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잘 몰라도 자, 이 사람들은 계속 다 로마 사람들이지. 그치? 로마 사람들은 건축학자를 되게 뭐했다? 우선시 여겼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 얘기야. 됐어? 엄청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 쌤! 이거를 읽으려니까. 여기서부터 봐봐. 한 문장이 어디까지야? 쭉 내려가봐. 어디까지야? 미쳐버리지. 여기까지야. 읽었어? 안 읽었어? 그래. 난 사실 이런 거 잘 안 읽어. 일단 문장 끼잖아. 안 읽어도 충분해. 됐어? 그러나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좀 이따 읽어줄게 이거는. 자, 이런 모든 연구가 필요했어. 그가 주장한 것처럼. 왜 이런 연구가 왜 필요했어? 왜냐하면 자, 건축가라는 건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이렇게 하자. 됐어? 여기 밑에 거 먼저 읽어볼게. 학위 없이 매뉴얼이 뭐게? 손으로 하는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연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학위 없이, 학문이가 학위라는 건 이제 학문이잖아. 그치?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학위지만, 학문적인 거 없이 손 기술만 얻는 걸 목적으로 한 그러한 건축가는 never, 그치? be able to reach 그 지위에 도달할 수 없어요. 권위적인 지위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학문을 공부해야지 건축가야. 그냥 건축가가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읽은 건 뭐였어? 그 반대인데. Y면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앞쪽은 야 손으로 하고 학문이 없으면 그거는 권위가 없어. 뒤에는 거꾸로 뭐야? 뭐가 있어? 이론만 있어. 이론만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 뭐가 없겠어? 매뉴얼, 그치? 매뉴얼 스킬이 없겠지, 이게. 학문만 있고. 그러니까 답은 뭐야? 실제적인 기술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지. 그러니까 그 긴 문장 안 읽어도 돼. 쓸데없이. 이게 되게 길어, 쓸데없이. 그리고 긴 문장인데 이게 주제문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읽을 수밖에 없지. 근데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일단 주제는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돼? 주제문을 나타내주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읽어야지. 근데 눈으로 대충 봐도 없잖아, 아무것도. 그치? 그때는 과감하게 버려. 그치? 그 선생님 불안해요 이러잖아. 불안해요를 이제 언제? 오늘 이번 8월이니까 9월, 10월에 와서 문제 일주일에 두세 개씩 계속 풀면 쓸데없군 나를 깨닫게 돼. 지금은 불안하지. 자꾸 읽게 돼. 이거 안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불안감을 자꾸 떨쳐버려야 돼. 그러면 쌤 얘는 주제가 어디 있어요? 얘는 주제는 뭐였어? 주제는 학문을 추구해야 된다. 봐봐. 로마 시대의 건축가의 위상은 되게 중요했어. 왜? 상징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나타낼 만큼 중요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해? 로마 시대에는 이 모든 공부가 다 필요했어. 왜? 건축가가 만약에 학문적인 뭐가 없으면 그런 그 학문적인 게 없으면 그리고 손기술만 있으면 그건 지위를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로마 시대야. 자, 이제 반대에 그 있어. 그럼 우리가 찾는 주제는 여기지만 답은 뭐야? 주제 반대지. 그러니까 주제 반대도 되게 많이 나와. 주제만 찾으면 안 돼. 삼초 개문을 조심해야 돼. 주제만 찾으면 안 돼. 됐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자, 3번이다. 근데 요거는 왜냐면 이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관점을 어떤 누구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냐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얘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지, 그치? 됐어? 자, 오늘 계속 그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안 와서 끊어서 갈게, 얘들아. 잠깐 끊어서 한 5분 쉽시다.